제가 이번엔 거푸집 기능사 실기 시험에 응시해보았는데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영상에 모두 담아봤습니다. 영상만 잘 따라오셔도 많은 꿀팁 얻어 가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거푸집 기능사 시험은 작업형 실기 시험이에요. 가로 세로가 900mm 되는 MDF 합판에 주어진 치수에 맞게 편치도를 작성한 후 거푸집을 제작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 요구사항에 나와 있듯이 시험 직전 감독위원이 지정한 치수를 도면에 기록하여 작업합니다. 때문에 가급적 4가지 유형을 모두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죠? 편치도 그리는 건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확인하셨을 것 같아서 바로 먹넣기부터 시작할게요. 편치도를 다 그렸다면 편치도에 맞추어 각재의 그림을 넣어줄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선분과 네 번째 선분의 점을 맞추어 각재의 점을 찍고 직각자로 표시해줍니다. 아랫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해준 후 자유자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 자유자는 잘 고정시켜주세요. 다음 작업 시에는 고정된 자유자로 더욱 쉽게 먹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해야 하므로 반복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주어야 해요. 이제 띠장 아랫부분은 컴퍼스로 그려줄 건데요. 컴퍼스 또한 한번 고정해 놓은 길이로 모든 띠장과 덧판을 그릴 거니까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주세요. 두 번째 각재부터는 기준선만 직각자로 표시해준 후 선분의 길이를 재서 자유자로 선분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죠? 이때 띠장의 길이는 1형, 2형, 3형, 4형 모두 다른데요. 원지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띠장의 길이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띠장 길이를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외울 수 없다면 실제 현지도의 띠장 길이를 재어서 그려도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먹넣기를 할 때 오차가 생기면 실제로 재단을 했을 때 오차가 커지게 되니까 신중하게 잘 그릴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12개의 띠장을 모두 그렸다면 이제는 9개의 덧판을 그려줄 차례입니다. 덧판은 가운데 중심선도 직각자를 이용하여 표시해주고요. 자유자 2개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덧판을 그릴 때도 선분의 길이를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덧판 선분의 길이는 유형과 상관없이 40에서 41mm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잘못 그린 거예요. 수직대 윗부분의 곡선 위에서부터 길이를 재야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다시 그려야 했어요. 그래도 자르기 전에 실수를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실수했던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처럼 다시 선을 그렸을 경우에는 꼭 OX 표시를 해주세요. 나무를 자를 때 정말 많이 헷갈려요. 이제 직소기를 들고 띠장과 덧판을 잘라줄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면 아주 예쁘게 재단할 수 있어요. 먼저 직소 톱날이 나무와 직각을 이루게 잘라야 해요. 톱 몸체가 눕거나 너무 힘주어 밀면 톱날이 부러질 수도 있고요. 나무가 비스듬하게 잘라지게 돼서 치수에 맞지 않게 돼요. 그리고 꼭 자르는 순서를 지켜주세요. 곡선 부분을 오려주고 양 끝쪽을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 가운데 부분을 잘라야 마지막까지 잘 고정시켜 자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각도 절단기로 양 끝을 잘라도 되었지만 시험 규정이 바뀌어서 띠장과 덧판 재단할 때 오직 직수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자르다 보면 마지막 부분은 각재를 테이블에 고정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잘려진 조각을 끼워 고정시켜도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동일한 순서로 6개의 각재에 그려져 있는 띠장 12개를 모두 잘라주세요. 덧판 자르는 순서 또한 비슷한데요. 먼저 곡선 부분을 자른 후 뾰족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 양끝을 차례로 잘라주세요. 다만 덧판을 자를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분이 만나는 뾰족한 부분을 자를 때 꼭지점부터 자르기 시작해야 잘린 단면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거푸집이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1개의 덧판에 8개의 못자리를 표시해주고요.
마지막에 조립할 고정재에도 못자리를 표시해 둡니다. 참, 고정재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연필로 표시해둔 곳에 드릴로 구멍을 내주세요. 드릴로 구멍을 뚫지 않고 못을 박아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못질이 서툴러서 이따 조립할 때 흔들릴까봐 미리 구멍을 내어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드릴이 무거워서 표시해둔 곳에 뚫리지 않지만요. 쿡쿡쿡쿡. 드디어 가공된 띠장과 덮판을 조립해줄 차례예요. 편치도에 나무를 올려 선에 맞춘 후에 망치질을 해주세요. 이때 가운데부터 맞추어 놓은 후 양옆을 조립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뼈대가 될 부분을 3개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으로는 수직재를 가공해 줄 건데요. 지급되는 수직재는 규격이 25, 60, 490이고요. 시험 직전 시험감독관이 제시해준 형에 따라 수직재의 길이를 다르게 가공해야 합니다. 형에 따른 수직재의 길이는 옆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지름이 1cm 늘어남에 따라 수직재의 길이도 1mm씩 늘어나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동 대패기에 목재를 넣을 때는 목재 뒷부분이 들리지 않도록 잘 눌러서 반드시 넣어주고요. 목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대패 나각까지 밀어넣는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만약 나무가 끼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목재로 밀어서 빼내는 게 안전합니다. 한번 대패질된 목재는 상단의 레버를 돌려 길이를 조절한 후 여러 번 반복하여 가공해줍니다. 시험 요구사항의 수직대널 16보는 사면을 모두 마감하여야 한다고 써있지만요. 옹이가 깨진 부분이 있거나 파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평탄하게 대패질해주세요. 일형으로 시험을 치른다면 수직재널의 바깥쪽 길이는 52mm로 맞추어 가공되었을 텐데요. 이제 두께를 25mm에서 20mm로 가공해주세요. 시험 문제지의 수직재널의 치수가 분명히 20mm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수직재널의 안쪽면이 될 부분만 가공해주면 되는데요. 거푸집이 원통형이기 때문에 바깥쪽 선분의 길이보다 안쪽 선 무늬의 길이를 작게 해야 곡선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깥쪽 선 분 길이에서 양끝이 mm를 잘라 3mm 짧은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직사각형의 목재를 사다리꼴로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 무게를 사용해서 양끝에 2mm를 표시해 준 후 대패로 깎아줄 거예요. 수직재가 16개이다 보니 이 작업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대패질이 서툴러서 더욱 어려웠던 작업이기도 했어요. 그 무게로 표시한 선 아래로 목재를 포개어 고정한 후 2개의 목재를 함께 대패질하면 되는데요. 수직재널이 많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 대패기에 눈금을 0.8mm로 놓고 깎았어요. 대패질을 할 때 대패가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게 중간에 힘을 주어야 해요. 저는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끝부분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꼭 대패날이 목재를 다 지나갈 때까지 평행을 유지하셔야 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셨어도 괜찮아요. 이따 수직재 높이를 재단할 때 실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절단해 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 수직재의 안쪽 변을 위로 보고 수직재의 높이를 표시해 주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수직재의 높이는 455mm이고요. 가운데에 못이 박힐 자리는 228mm 지점에 선을 그어 표시해 줍니다. 이제 455mm가 넘는 부분은 절단기로 잘라줄게요. 모든 가공 과정은 이로써 끝이 났고요. 조립만 남았어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제일 위쪽은 덮판이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과 아래쪽은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지요. 덮판의 방향을 잘 맞추어 준 후 끝쪽부터 맞추어가며 조립할 거예요. 먼저 수직재 4개를 띠장 1개에 끝나는 선과 맞추어 주세요. 크기가 약간씩 다르니까 잘 맞는 걸로 골라서 조립을 해야 나중에 오차를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직재에 양끝을 고정했다면 띠장 간의 길이를 190mm로 맞추어
고정시켜주세요. 망치질을 할 때 발로 밟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참 쉽지 않네요.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수직대가 고정이 되었다면 네 번째 수직대도 양끝부터 못질을 해준 다음 190mm에 맞추어 조립해주세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2번, 3번 두 개의 수직대도 고정해줍니다. 마지막 4개의 수직대도 가장 끝쪽부터 조립을 해줄 건데요. 띠장의 끝과 맞추어 주세요. 이번에도 역시 양끝부터 못을 받고 가운데 띠장 간의 간격은 190mm로 맞추어 줍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2번, 3번 수직대에 못을 박으면 조립은 끝나게 됩니다. 저는 채점 기준은 아니지만 오차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데 고정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차가 10mm 이상이면 시험은 실격이니까요. 1mm의 오차라도 줄여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크크크크 여러분도 웬만하면 고정제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순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시험을 치르러 가야 할 텐데요. 시험 시 지참 준비물 한번 안내하고 영상 끝내볼게요. 먼저 현치도를 그릴 때 필요한 삼각자와 직각자, 펼자, 그리고 컴퍼스, 자유자, 검정색 볼펜을 챙겨가야 하고요. 목재를 가공할 때 필요한 각도 절단기, 자동 대패, 전동 대패, 드무게, 직소기, 전동 드릴, 망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못은 시험장에서 제공해주니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장비가 무겁고 비싼 것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에서 대여를 하는 편인데요. 저 역시 기능사 과정을 배운 학원에서 대여해서 가져갔습니다. 학원에 대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따로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참하는 준비물 중 가동대패는 크기도 크고 무게가 상당해서 손수레를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참 준비 물표와 시험 문제지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얼마든지 다운받아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준비해가야 하는 장비도 무겁고 시험 시간도 6시간이나 되어서 많은 부담이 되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요. 꼭 영상 보면서 충분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